출항용 점검 완료됐습니다. 전체 이상은 없습니다. 네, 출항 전 점검 이상부 확인했습니다. 출항 점검, 출항 보고 해주세요. 항모군산 WSH 500 감도했습니까? WSH 500 출항기 점검 이상 없습니다. 17시 00분에 출항하겠습니다. 모든 점검을 끝내고 드디어 출항. 슬슬 속도를 내보는데요. 수평선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그 어떤 배보다도 시원하죠. 시간이 지나자 물보라가 없어지고 바다 위를 날고 있는데요. 모양부터 수상한 요 녀석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집니다. 앞에서 보면 요트 같기도 하고 옆모습은 비행기 같기도 한 이 배의 이름은 위그선. 비행기처럼 바다 위를 날아서 움직이는데요. 위그선은 두 가지 원료로 뜨는데요. 첫째는 날개에서 생기는 양력으로 뜹니다. 양력이라는 것은 이 포일 단면에 밑에서 생기는 유속과 위에서 생기는 유속의 차이가 생겨서 유속이 위세가 빠르게 되니까 그 빠른 유속에 의해서 압력이 위에서 위로 섰기 때문에 양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비행기와 똑같은 일치고요. 또 하나의 우리 위그에서의 특징은 그 날개 밑에 생기는 공기가 이것이 그 수면 밑에 부딪혀 가지고 그 반사력에 의해서 날개를 쳐 올려서 두간에서 날개를 뜨게 됩니다. 아, 비행기가 공중에 뜨는 원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군요. 날개를 위로 올려주는 압력과 바다의 표면 효과 때문에 생기는 반발력을 이용해서 바다 위를 나는 거죠. 위그선에서는 이걸 수면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그 수면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저희 날개에 보시면은 폭과 날개의 길이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방향의 약 30% 정도가 수면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날개의 길이가 약 10m라면 약 3m 정도가 수면 효과에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3m 그 영역 안에서 운항을 해야 그 수면 효과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날개 길이의 30% 범위 안에서 공기 쿠션이 생기는 건데요. 물에서 받는 저항을 줄이고 좀 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수면 효과를 사용합니다. 배와 항공기를 융합한 위그선. 조종할 땐 어떨까요? 장비 다 정상입니다. 여기 다른 출항 조종하는 방식부터 기계를 설정하는 법까지 같은 듯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알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 이제 라이센스 자체가 바다 쪽이 이제 항해사하고 선박 쪽이 이제 항공이 필요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 항해사 경력이 3년 이상이고 현재 저희들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경량 항공기를 지금 취득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 비행 선박 자체가 A, B, C 타입이 있는데요. 이 저희 타입은 A 타입으로서 이제 약간 떠서 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거의 선박과 개념이 비슷합니다. 뜨기만 뜨는 거지 선박의 이제 고속선처럼 동일하게 배들과 마주쳐야 되고 피해야 되기 때문에 선박적인 것들을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11마일 이상 나오고 파고는 0.5m 괜찮습니다. 출항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예, 오늘 날씨 전보다 좀 좋은 것 같네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예. 물 위를 살짝 날아서 운항한다는 위그선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처음엔 배를 타는 것처럼 흔들림이 느껴지는데요. 바다 위로 날아오르면 진동은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조종실도 안정을 되찾은 것 같죠. 전방에 선박 있습니다. 위그선은 고속정보다 3배나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데요. 비행기처럼 빠르지만 그보다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탁 트인 바다를 비행한다니 생각만으로도 설레는데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위그선은 다시 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살며시 공중에 떴다가 사뿐히 바다에 착지하기 때문에 창밖을 보지 않으면 바다를 달리는지 공중에 떠 있는지 구분할 수 없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제가 지인들한테는 가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개하고 새우와 이제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비행기와 배의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요. 비행기는 이륙할 때 이제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좀 공포감이 있는데 얘는 뜬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진동이 사라진다. 편안해진다 그러면 떴다. 진동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내렸다. 이 비행기는 이륙하고 착륙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는 이제 물에서 하기 때문에 이수, 착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뜨고 내리는 게 이제 다르고요. 또 이제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타보니까 고소공포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 쾌적한 승선감엔 널찍한 내부도 한몫 거들었는데요. 무려 50명이나 태울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했는데요. 본래 우리는 이게 50인승 위구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배가 여객선님, 특히 여객선이 12인승이 되면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는데 50인승이 되니까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음 하는 배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인 규정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같이 개발하면서 동시에 규정도 개발하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부품 이런 것들이 위구를 위해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우리가 부품을 구입하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구소련에서 군사용으로 개발되고 실제로 사용됐던 위그선. 구소련이 해체한 후에도 러시아, 독일, 미국 등에서 상용화를 추진했지만 위그선에 딱 맞는 부품이나 기술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그선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부품, 엔진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저희가 쓰는 엔진은 항공기 엔진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항공기 엔진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위그선의 단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 위를 선행하다 보니까 바닷물의 부식이라든지 그리고 프로펠러가 항공에 적합한 용도이기 때문에 프로펠러 효율성에서도 다소 단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엔진을 보다 위그선에 적합한 엔진으로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비행기와 배를 단순히 합친 게 아니라 무언가를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도전엔 그만한 노력과 열정이 따르는 법. 위그선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탐구는 이들에겐 기본입니다.
이제 대개 동체 같은 경우는 비행기 같은 그냥 동그랗게 원기둥 형태인데 저희는 선체까지도 그 익형 모양으로 디자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날개뿐만 아니라 선체에서도 양력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가. 더 쉽고 안정감 있게 뜰 수 있는 독일식 위그선 모양을 본떴는데요. 에너지 효율도 높아서 고속정보다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 진가를 알아본 세계 시장에선 위그선에 대한 관심이 끊이질 않는데요. 다양한 나라에서 각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위그선은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될까요? 가까운 일본에서는 부산과 그 후쿠오카를 왔다 갔다 하는 얘는 그 페리가 보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그 일본에서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주문을 의뢰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객선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말레이시아에서 해양 플랜트 쪽에 보급선으로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한테 문의가 와 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여객 수송용으로도 얘기가 오가고 있고 특히 멀리서는 터키 같은 데서도 이것을 여객선으로 쓰고자 문의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객선으로 많이 쓰일 거고 또 좀 더 나가면 화물용으로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군사용이라든가 또 그 해양 플랜트 보급선이라든가 또 더 나가서는 긴급 환자를 운송하는 군안선으로도 이렇게 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볼게요. 네. 떴다. 군산에서 첫 출항을 마치고 세계로의 출항을 준비 중인 위그선.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이기에 값진 그들의 도전은 훗날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 중 한 구절처럼 기억되겠죠.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꿔놓았다라고요. Gotta be cool on Wall Street when your index is low.